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사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에 실시되었던 예일여고 고3 미적분 중간고사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이번 시험에 관련한 간단한 총평을 좀 진행을 해보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적절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변별력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등급컷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등급컷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최상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컷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컷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여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컷이 지난해보다 조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첫 번째, 수능특강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은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자작 문항과 수능특강 변형 문항이 조화롭게 출제가 되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수능특강의 많은 표현들이 눈앞에 보이면서 평상시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진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술형 문항의 난이도가 조절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객관식 50점, 서술형 50점으로 서술형 배점이 매우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보다 서술형 문항들의 평균적인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평상시보다 풀어낼 수 있었던 서술형 문항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3문항을 풀어볼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3문항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객관식 9번, 11번, 12번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문제풀이를 시작해보죠. 9번 문항입니다. 수능특강 변형 문항은 아니고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해주신 문항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이 9번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은 문항입니다. 같이 가보죠.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지나고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곡선 y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선분 cd의 길이분의 선분 ab의 길이가 16분의 9다. 직선 ab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다. 그랬을 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32의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단 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답니다. 이게 고1 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에서 익숙하게 봤던 표현인데 접근을 잘 못해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우선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하긴요? 좌표 표시부터 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좌표 표시부터 하는 겁니다. 좌표 표시를 해보죠. 아니,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좌표 표시를 합니까? 없으면 만들어서 좌표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얘를 y는 mx라고 그냥 둘게요. 모르니까 원점은 지나니까요. 그쵸? 그럼 얘를요 뭐라고 두셔야 됩니까? y는 nx라고 두십니까? 아, 그건 안 되죠. 여기 수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직. 색칠을 해놔요. 자, 수직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기울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 정보 활용해 주셔야죠. 해보죠. 마이너스 n분의 1x 잡았습니다. 그래도 a, b, c, d 좌표를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세요. 아니, 저걸 다 둡니까? 다 두세요. 알겠죠? 자,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되죠? 감마가 큰 게 좋으니까 그냥 감마 쪽을 델타보다 그냥 크게 잡을게요. 여기를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A부터 이제 점좌표 표시를 해보죠. 알파 콤마 M알파. 됐어. 자, 점 B도 표시를 해보죠. 베타 콤마 M베타. 좋아. C도 표시를 해보죠. 델타 콤마 마이너스 M분의 델타. 자, 얘는 감마 콤마 마이너스 M분의 감마. 표시를 다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A, B, C, D의 길이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A, B 길이부터 찾아볼까요? 자, A, B 길이부터 찾죠. 자, A, B의 길이 루트 좀 작게 쓰겠습니다. 자, 얘에서 얘 여기서 직각삼각형 만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 볼까요? 만들었다 이거야. 만들면 요 길이 뭐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실 수 있나요? 보이시죠? 자, 이 길이도 그냥 바로 써볼까요? M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실 수 있나요? 되시나요? 되시죠? 자, 이때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텐데 우선 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써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M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어 주셔야죠. 4분의 1 x제곱하고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mx하고의 교점의 x좌표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 베타인 겁니다. 맞나요? 그쵸? 이래서 고1 얘기를 아까 전에 드린 거예요. 넘겨보죠.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이 제로 양변에 4를 곱하죠. x제곱 마이너스 4mx 마이너스 4가 제로.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4예요. 알파 베타 a분의 c 마사. 자, 표시를 했어요. 되셨죠? 그럼 이제 넣으시면 되겠네요. 넣어보죠. 아니 근데 요거 다른데? 자,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묶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일 수 있나요? 묶일 수 있죠. 됐죠? 그럼 얘를 요 두 개로 표현하실 수 있지요? 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네요. 되시죠? 계속합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16m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 넣었어요. 16이죠. 더하기 16입니다. 16m제곱 더하기 16이에요.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루트 내부가 16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튀어나올 때 4의 m제곱 더하기 1로 튀어나오겠네요. 되셨나요? 이게 AB의 정체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CD 찾으러 가봅시다. CD를 찾아보죠. 자, CD는 여기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죠. 되셨죠? 자, 이 길이 뭐죠? 감마에서 델타를 뺐네요. 자, 이 길이 마이너스 n분의 감마에서 마이너스 n분의 델타에서 마이너스 n분의 감마를 뺐어요. 마이너스 n분의 델타에서 마이너스 n분의 감마를 뺐어요. 됐나요? 정리를 좀 해보면 n분의 1에 감마 마이너스 델타. 되셨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넣어보죠.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m 제곱분의 1에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전체 제곱.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직 m으로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한다? 얘처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해보죠. 얘랑 마이너스 n분의 1x인가요? 이번엔 요렇게 생기네요.
자, 이쪽으로 넘기죠.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에 x가 제로. 양변에 4m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mx의 제곱 플러스 여기 4m 곱하니까 4x 마이너스 4m 이 제로. 되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감마하고 델타죠.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감마 델타는 a분의 c. 등장입니다. 그 다음 식 정리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 보죠. 자,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묶이고요. 감마 마이너스 델타에 전체 제곱으로 묶이겠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얘랑 형태 똑같죠? 감마 더하기 델타 있고 감마 델타 있습니다. 넣어보죠. 자, 감마 마이너스 델타라는 건 이 식하고 동일하게 감마 더하기 델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감마 델타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루트 1 더하기 m제곱분의 1. 그 다음 얘 집어넣어. m제곱분의 4, m제곱분의 16. 그 다음 집어넣어. 더하기 16. 16이 또 빠지네? 1 더하기 m제곱분의 1이네? 하실 수 있겠죠? 다시 잘 봐. 16이고 1 더하기 m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니까 16은 4로 나오고 1 더하기 m제곱분의 1의 제곱은 1 더하기 m제곱분의 1로 나오겠지. 잘 되셨죠? 그쵸? 자, A, B하고 C, D가 잡혔습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가보죠. 여기가 지금 조금 좁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A, B가 얘입니다. 4m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 C, D가 여기 하나 더 써보죠. 4에 통분을 해보면요. 이렇게 생기나요? 여기 m 제곱 들어가고 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가서 넣어보죠. m 제곱에 분의 4 1 더하기 m 제곱이니까 m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겠다. 자, 이게 CD분의 AB의 정체입니다. 얘가 16분의 9라는 거. 지워요? 그러면 m 제곱이 16분의 9군요. 되셨나요? 그럼 n 값이 4분의 3이겠네. 아니, 그런데 4분의 3이라고 저거 그냥 바로 양수로 확정 지으셔도 됩니까? 그림이 양수니까 양수 아니야? 해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림과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을 줬습니다.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보세요. 이 m이라는 값은요, 뭐냐면 탄젠트 세타 값입니다. 맞나요? 그쵸? m 자체가 탄젠트 세타 값이에요. 그런데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0보다 크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m도 0보다 크지요. 그래서 m은 4분의 3이야 라고 확정 지어주실 수 있겠다. 되시겠죠? 자, 즉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계산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그려드리면요. 여기가 4K고 여기가 3K고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5K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세타가 지금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각이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를 찾으시면요 5분의 4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구만.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끝내면 되겠구만 하시면 됩니다. 자, 넣어보죠. 25분의
16분의 얼마? 32야. 지워. 2야. 답이 얼마야? 50이야.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 풀고 났더니 야, 이게 내가 시험장에서 저 정도가 안 풀렸구나. 왜 못 풀었지?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특히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좌표 표시부터 하시는 겁니다. 좌표 표시를 해놓고 나면 문제의 접근 방식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11번 문항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근해내지 못한 문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보이시죠? 딱 식을 봤어. 이번 시험에서 요 문제가 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 보인 거죠? 그쵸? 한번 같이 가보죠.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지 보죠. 11번입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b의 x-1에 2n-1제곱 더하기 2의 2n 플러스 1제곱에 x 플러스 1분의 a의 x-1에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2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x. 그럼 뭐하러 읽으십니까? 다 읽어야지. 읽긴 읽었어. 자, 됐죠? 자, 보죠. 이때 함수 fx는 x는 1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랬습니다. 너무 중요한 정보겠죠? 그렇죠? 함수 fx가 x가 1이 아닌 실수 전 지역에서 연속이다. 그랬어. 좋아. 그 다음 f 합성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킨다. 오, 확실히 내 문제가 아니구만. 그쵸? 네, 여기도 중요 정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b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수의 곱이 p분의 q이다.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이 얼마니? 이랬습니다. 단 b는 마이너스 4가 아니고 b는 0도 아니며 p와 q는 서로 소인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문제입니다. 그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시냐? 특히나 지금 이건 등비수열이죠. 그쵸? 여길 n제곱으로 싹 다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써보죠. fx. 이 작업을 한번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매번 따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1제곱을 잡아 뺍니다. 그럼 x-1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x-1분의 4b. 그리고 x-1의 2n제곱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편해요. x-1의 제곱에 n제곱.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다 n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되겠지? 자, 더하기 1 튀어나가. 2 곱하기 2로 튀어나가고 2에 x 플러스 1 요거 한 다음 2의 2n제곱이 남았죠. 이것도 4의 n제곱으로 맞춰주시라고. 됐나요? 자, 여기도 가보죠. 플러스 1제곱 x-1 튀어나가겠죠. 튀어나갔어. 그 다음 x-1의 2n제곱인데 동일하게 쓴다. 이렇게. 그 다음 2가 튀어나갔어. x랑 부딪혔죠. 2x. 그 다음 2의 2n제곱이 살았죠. 그러니까 4의 n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아야 될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자, 보이십니까? n제곱 밑에 붙어있는 값들 n-1의 제곱, n-1의 제곱, 4 밑에 크기를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좋아. 쟤하고 쟤가 같아질 때가 기준이구만 하시면 됩니다. 자, x-1의 제곱하고 4가 같아질 때가 기준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요거 기준이구나. 그럼 x-1이 풀마 2일 때가 기준이구나.
그러니까 x가 3이거나 x가 마일일 때 그때가 기준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랑 얘가 기준이야. 되셨죠? 자, 이걸 그래프로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삐뚤게 그려져? 자, 그래프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자리가 좁을까봐 조금씩 작게 쓰고 있습니다. 보죠. 자, 봐봐. 이렇게 됐다 이거야. x-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지. 그치? 여기 x축이야. 여기 1이야. y절편이 1이지. x-1의 제곱을 그리겠다고. 되시겠지? y는 4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보겠다고 하는 거라고. 자, 얘를 그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y는 x-1의 제곱이야. 그런데 지금 저 y라고 3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y는 4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면 그때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고 3보다 크면 너가 크고 얘가 크고 2차 함수가 크고 3일 때는 2차 함수와 4가 값이 같아지고 이때는 상수함수 4가 더 커 라는 걸 범위가 한눈에 보이시죠? 그쵸? 지금 그렇게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되시죠? 자, 첫 번째 x가 3보다 큽니다.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x가 3보다 큽니다. 자, x가 3보다 크면요 밑에 크기를 비교했을 때 x-1의 제곱이 얘가 3보다 크면 요거보다 위죠. 상수함수 4보다 위잖아. 그러니까 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개수만 보면 되겠지. 앞에 붙어있는 값만. 그치?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나오겠어 이때는. 여기만 산다고. 여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 4b분의 a에 요렇게 사야겠죠.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x가 3입니다. 자, x가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x가 3이면 x-1의 제곱하고 4가 같아집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넣어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넣습니다. 자, fx를 찾는데 3을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2죠. 4b를 2로 나눠 2b. 얘는 4의 n제곱이야. 얘도 4의 n제곱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의 앞에 붙어있는 값들을 더할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넣어. 3을 집어넣으면 4죠. 더하기 8. 좋아. 얘하고 얘도 같아졌어. 3을 집어넣어. 2x야. 그리고 여기다 3을 집어넣어. 6이야. 아, b 더하기 4분의 얘가 b 더하기 4분의 a 더하기 3이구나 라고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죠. 자,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입니다. 지금 여기를 차근차근히 오는 겁니다. 여기가 1번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색상을 좀 바꿔드리면 여기가 2번이었던 겁니다. x가 3일 때. 되시겠죠?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x가 y라고 3, 4, 2. 그럼 누가 크다고요? 얘가 크다고요. 상수함수 4가 커요. 그렇죠? 지금 그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커. 필요 없어. 앞에 붙어 있는 것만 봐. 그러면 fx가 x 플러스 1분의 x구만. 되셨죠? 자, 그 다음 x가 마1입니다. 자, 마1을 넣어보죠. 마1이면 여기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x-1의 제곱하고 상수함수 4가 같아집니다. 그쵸? 자, 마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도 살고 얘도 살아야 돼요. 자, 마1을 넣었어요. 우선 얘는 사라졌습니다. 마1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b인가요? 마이너스 2b. 얘는 사라졌죠? 그쵸?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아, b분의 a 더하기 1로 나오겠다. 되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다섯 번째. x가 마일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x가 마일보다 작다라는 건요. 어느 부분인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색상을 다시 칠해드리겠습니다. 뭘로 칠해야 돼? 파란색? 좋아. 여기야, 여기. 마일보다 작을 때. 됐지? 누가 커? 얘가 커. 아, 그 또다시 누가 살아? 얘네들이 죽고 얘가 살아. 아, 그러면 얘랑 동일하겠네? 되시죠? 자, fx가 4b분의 2. 그 다음 x-1의 제곱입니다. fx를 다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찾은 건 좋은데 b도 모르고 a도 모르잖아요. 저거 뭐 그래프 그릴 수나 있습니까? a, b 상수밖에 없는데. 그치? 그치?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저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함수 fx가 x가 1이 아닌 실수 전지역에서 연속이다 그랬어. 다시 봐. 지금 나눠놓은 구간을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은 보장이 안 됐지만 3에서의 연속성은 보장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함수 fx는 x는 3에서 연속성이 보장된 상태. 그러니까 저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지? 자, x는 3에서의 연속성. 찾아보죠. 자,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에서 왔어. 우극한부터 찾겠다는 거야. x는 3에서의 우극한. 여기 써먹어야죠. 그쵸? 자, 4b분의 a에 써먹어야 돼. 3에서의 함수값 알아. b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3이야. 얘가 함수값이야. 그 다음 좌극한을 찾아. 리미트 x가 3에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얘지. 그치? x 플러스 1분의 x야. 자, 넣어보죠. 극한값을 찾아보자고. 3에서의 우극한값 얼마입니까? 이거 4죠. 지워지나요? 4b랑 지워지죠. 4랑. 그래서 b분의 a네요. 여기는 b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3이네.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4분의 3이야? 좋아. 식이 두 개가 나온 것 같아. 3개일 수도 있겠는데? 자, 우선 식이 두 개가 보이는 것 같아. 자, 얘부터 써보자. 4a가 3b. 좋았어. 여기서도 혹시 식이 나오나? 해보는 겁니다. 해봅시다. 대각대각을 곱합시다. 4a 더하기 12가 3b 더하기 12야. 얘랑 같네. 이거는 뭐 별 정보가 없구나.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보자. 자, 해보죠. 자, a, b가 4a가 a, b 더하기 3b야. 이것도 똑같네, 정보가. 아, 이건 정보 하나짜리구나. 요거야. 즉, a가 4분의 3b야. 됐나요? 요 정보가 지금 발견된 겁니다. 어디에서? 함수 fx가 x는 3에서 연속이라는 저 정보 때문에. 이해되셨죠? 여기는 좀 지울게요.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해봐. a가 4분의 3b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값들이 결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선 해볼까요? a에다 4분의 3b를 넣었습니다. b를 지웠습니다. 16분의 3에 x-1의 제곱으로 확실하게 나오죠. 그치요? 이해되셨죠? 3에서의 함수값 얼마라고요? b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3이라 쓸 이유가 없다고요. 4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얘 4분의 3입니다. 얘는 그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리기 쉽게 표준형으로 좀 바꿔놓자. 자, x 플러스 1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 이래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함수 바로 그려낼 수 있죠. 자, 요렇게 바꿔놓고 여기 왔습니다. 자, b분의
a 플러스 1입니다. 근데 a가 4분의 3b야. 얘가 4분의 3b야.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보면 요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b분의 a 더하기 b분의 1이니까 되겠지. 자,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가보죠. 여기는 얘랑 같겠죠? 4분의 3b가 들어가면 16분의 3에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슨 준비가 끝났어요? fx를 그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려보십시다. 얘가 y축이에요. 이게 약간 삐뚤는데? 잠시만요. 최대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비슷할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냥 하죠. 자,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라고 3이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1이고요. 2이고요. 3이라고 생각해보죠. 자, 여기가 3이다. x축을 좀 늘릴게요. 3. 잘 봐. 3에서의 함수값이 4분의 3인 걸 알았어. 그리고 3에서 연속이 된 것도 알았다 이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다 찍어야지. 여기가 4분의 3이야. 그리고 실제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보시면 4죠? 나름 얼마야? 4분의 3이 맞지? 자, 이 이차함수부터 먼저 그려볼게.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밑줄 쳐드리는 요거하고 요거. 즉, x가 3보다 큰 범위하고 x가 마일보다 작은 범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1,0이 꼭지점이죠.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쵸? 그래, 당연히 이쪽 반대편도 여기는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x가 마일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4분의 3인데 마일, 4분의 3에서는 구멍이 뚫려야 돼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이차함수가 들어간 겁니다. 물론 요렇게 있었다 이거지. 점선을 그리진 않을게요. 되셨죠? 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벌써 이 두 범위는 그렸어. 얘도 그렸어. 얘를 그려보자. 좋아. 마이라고 3, 4이다 이거지. 마이라고 3, 4인데 점근선이 x는 마이라고 y는 1이 점근선이네. 마일, 1이 대칭의 중심점이구만. 여기가 대칭의 중심점이구만. 좋았어. 방향 중요하죠? 마이너스 1이죠. 몇 사하고 몇 사 방향? 2, 4하고 4, 4 방향으로 그려지겠네. 좋아. 그 다음 y축. 즉 y축과 어디에서 만나냐? y절편. 한번 찾아볼까요? 0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0 집어넣었어요. 얼마인가요? 0인가요? 원점 지나네요. 아, 원점을 지나.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여기가 연속이야. 이게 fx의 정체야. 이해되셨죠? 실제 여기다가 3을 넣어볼까요? 자, 3을 넣어보시면 1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3이 맞지요? 얘가 연속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연속이 되게 잡았고 여기서. 이해됐니? 자, 이게 fx 정체인데 아직 다 그린 건 아니다 이거야. 뭘 안 그렸냐? 얘를 그리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안 되는 건 알았어. 그럼 점이 찍힐 거 아니야. 이미 불연속이 났지. 이미 불연속이 났는데 점을 찍을 수 있잖아. 그 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 이건데 그 점을 찍는 기준이 여기죠. f에다가 f 합성 f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를 넣었더니 마일이 튀어나왔네요. 지금 그런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한번 찾아보지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합성함수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오씨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해봐. 대체 뭘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대체 뭘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려야 될 보조선은요,
당연히 이거야. 마지막에 f라는 함수에다가 뭘 넣으면 마일이 될 건데? 라고 한 거예요. 자, 눈에 보이시죠? 여기죠. 오! 첫 번째. 두 번째도 있나요? 두 번째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라고 쓰는 거야. 잘 봐. 봐봐. f-1이라는 값이, 저 값이, 요 값이 딱 된 거야. 요 값, 뭔지는 아직 계산 안 해봤어. 요 값이 딱 되면, 얘가, 요 값이 딱 되면, f에다 다시 얘를 넣으면, 이걸 넣으면, -1이 나오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지금 이 함수, 요 유리함수는 얘야. 맞지? 얘지? 첫 번째 계산 해볼게요. 그냥 여기 그림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체 뭘 넣으면 마1인데요. 대체 뭐 넣으면 되는데요? 지금 그거 찾는 거야. x가 -x-1, x가 -2분의 1. -2분의 1 넣어주면 된대요. 그러면 마1이 된대요. 좋아. 그럼 대체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b값은 뭔데? 이게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 1번 안에서 다시 봐. f-1이라는 값이 얘인데 얘가 -2분의 1이 되어야 -2분의 1이 들어가서 마1이 나온다고. 되지? 자, 4분의 3 더하기 b분의 1이 마1이지. 마1이 아니죠. -2분의 1이죠.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고. -2분의 1 되시죠? 그만하겠습니다. 충분히 강조한 것 같아요. -4분의 5죠? 여기서 첫 번째 b값이 등장합니다. b값이 얼마죠? -5분의 4입니다. 등장했죠? 그쵸? -5분의 4를 넣었더니 f-마일 값이 -2분의 1이 되었으며 -2분의 1이 된 걸 다시 f에다가 넣었더니 마일이 되었습니다. 해피엔딩.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두 번째가 있지요. 자, 두 번째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값 중에, 자유롭게 찍어낼 수 있는 값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는 얘입니다. 저 점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와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죠. 그럼 이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얘가 마일이야. 그런데 f 마일이 마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f 마일을 마일로 뒀어. 그러면 얘 마일이 요거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두 번째 보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이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여기 지우고 y는 fx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라고요? 얘의 함수값 자체가 마일이면 된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4분의 3 더하기 b분의 1이 실제 그냥 마일이면 돼요. 그러면 b분의 1이 -4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값이 -7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 잘 되십니까? -7분의 4를 집어넣었더니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일이야. 그래서 여기다 딱 찍어놓고 이제 fx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f 마일, 마일이네? 다시 마일, 그럼 또 마일이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요 정보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봐봐. 여기에서 지금 요 함수값을 우리가 한 점을 이제 찍을 거다 그랬잖아. 그럼 대체 그때는 어디에다 찍은 거냐라는 겁니다. 이 1번 케이스에서는 2번 케이스는 정확하게 여기다 점을 딱 갖다 찍어 놓은 거예요. 1번 케이스는 어디다 찍은 거냐라는 겁니다. 1번 케이스에서는 여기다 찍은 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1번 케이스에는 점을 여기다 찍은 거야. 왜? 여기가 지금 마1, -2분의 1이거든. 여기다가 마1을 -2분의 1로 바꾼 거야. 그러면 f-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마1이 된 거야. 라고 푼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최종 답을 가봅시다. B값이 마이너스 5분의 4하고 마이너스 7분의 4가 나왔습니다. 둘을 갖다 곱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B값으로 가능한 모든 수의 곱이라 그랬습니다. 얘네 둘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4니까 35분의 16이 되겠지. 그렇죠? 35분의 16이고 P값이 35고 Q값이 16이네요. 그럼 P 더하기 Q는 51이 최종 답이 되는 문항입니다. 자,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많이 봤던 문항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처음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 실제 수능 시험장에 이런 문제들이 등장했다면 우선 첫 접근은 무조건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를 전부 n제곱으로 바꿔놓고 편하게 접근을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fx가 나오면 fx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 이후에 합성함수에 대한 정보가 있었죠. 그럼 합성함수에 대한 정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넣으면 이게 나온 건데? 라고 거꾸로 들어가시면서 문제를 역으로 추론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낼 수 있는 문항이 됩니다.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며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가보죠. 12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맨 마지막 문항이고 삼각함수의 도형에서의 극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었던 삼각함수의 도형에서의 극한 문항이 아닌 낯선 그림이 등장하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문항으로 보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죠.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점 C가 있대요. 했습니다. 그리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가 중심이에요.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C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이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C를 지나는 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원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원의 일부가 얘야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원이 얘 선분 AB랑 만나는 게 D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각 CAB를 2등분하는, 여기 2등분이죠. 각의 2등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선분 BC하고 만나는 점, BC. 여기하고 만나는 점을 2라고 하고요. 원 C하고 만나는 점, 원 큰 거, 요거 빨간색, 얘하고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죠. 여기가 F입니다. 두 직선 ACDE가 AC랑 DE가 DE 여긴가요? AC랑 D가 만나는 걸 G라고 하죠. 각 CAB가 세타다. 각 CAB가 세타입니다. 여기가 세타네요. 자, 세타일 때 삼각형 BED의 넓이를 BED의 넓이를 F세타. 자, 표시를 좀 하면서 갈게요. BED가 F세타. 너가 F세타. 그 다음 EGF를 G세타. EGF 여긴가요? 여기를 G세타. 라고 했을 때 리미트 세타가 0이 우극한으로 갈 때 G세타분의 F세타의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 문항입니다. 자, 이제 각 표시와 변의 길이 표시를 한번 해보러 가보죠.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직각 표시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린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여기. 불러. 뭐야? 코사인 세타지. 아, 이거 코사인 세타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길이가 코사인 세타.
이 길이도 코사인 세타. 자, 표시를 했어. 그 다음 또 추가로 좀 표시를 해보죠. 봐봐, 여기 코사인 세타면 여기는 여기 전체 얘 전체 뭐야? 이건 사인 세타지. 아, 사인 세타. 좋았어. 나중에 쓰이겠죠, 그쵸? 그 다음 또 표시를 해야죠. 각이 반으로 쪼개졌네? 너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자, 저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도 또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를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네요. 좋아. 계속 표시를 해나가. 그 다음 여기가 세타였어. 잘 봐.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2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그렇게 쓰실 수 있겠죠.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죠. 근데 여기가 직각인가? 그거는 잠시 후에. 자, 또 표시할 수 있는 거 찾으러 가볼게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치요? 지금 요 길이 여러분 A하고 E를 찾아야 돼요. 왜? 이 길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F2라는 길이가 필요한데, 그러면 E하고 A라는 길이를 찾으려면 야, 이게 직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저 직각이 맞나?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직각 놓고 풀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자, 지금부터 잘 봐. 하나하나 가볼게. 삼각형 AC하고 삼각형 AED는 합동이야. 다 있어. 삼각형 AEC하고 삼각형 AED가 왜 합동입니까? 다시 봐. AEC랑 AED가 왜 합동이야? AE가 공통이야. 그리고 여기에 끼어있는 값들이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야. 공통변에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야. 남은 한 변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무슨 값이야? 무슨 합동이야? SA, S합동.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가 직각이라고 문제도 줬네? 아, 그럼 넌 직각이 맞지. 되셨죠? 직각이 맞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인 상태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직각이야. 발견했어. 좋아. 저게 직각이면 아주 좋지 뭐. 누굴 찾을 수 있어? A2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 자, 찾아보죠. A2의 길이. 자, A2의 길이는요, 요렇게 가는데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십니까? 요 삼각형? AED라는 직각삼각형이 보이시죠? 그럼 얘 분의 얘가 코사인 2분의 세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뭐예요? 코사인 세타예요. 이 값에다 코사인 2분의 세타를 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온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AE가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실제 내가 찾는 이 보라색 F2 길이 미리 찾아놓고 가겠습니다. 자, F2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뺀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에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써보면 코사인 세타로 만약에 묶었으면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1-1이야. 되셨죠? 자, 우선 각각을 지금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하니까.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직각인 거죠. 또 이쪽으로 와서 보는 거예요. 나 이제 F세타부터 이제 확실하게 다 잡고 싶어. 요거 찾았어. 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것도 알았어. 여기 직각이야. 그럼 여기 세타야. 그럼 너도 세타지. 여기까지 우선 다 표시가 되겠지. 그런데 누구만 알면 돼, 이제. 아니, 얘도 알고 끼인 각도 알잖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필요한 거야. 남은 게. 여기 하나 남은 거거든.
요 길이. 근데 저거 어떻게 찾나요? EB 길이, BE 길이 저거 어떻게 찾나요? BE 길이를 이렇게 찾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십니까? 각의 이등분선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야, 이게 1대 코사인 세타네? 각의 이등분선이 있네? 각의 이등분선,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야 되나요? 설명하고 가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죠. A 대 B는 C 대 D죠. 지금 그 성질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잘 봐. 노란색 전체가 사인 세타인 건 알아. 요 길이가 사인 세타인 건 알아. 내가 이 사인 세타인 건 아는데 얘가 1대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이 길이 B가 1대 코사인 세타의 비율로 쪼개질 거야. 맞지? 여기까지 되시지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전에 파란색으로 칠했던 여기 이 B라는 이 길이는 사인 세타라는 값을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눈 다음에 얼마를 먹으면 돼? 비율상으로 1만 먹으면 되지. 그치? 그럼 뭐도 찾은 거야? 얘도 찾은 거야. 2B 길이.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2B 길이. 자, 2B의 길이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좋았어. 잘했다. 그럼 이제 G세타로 가보자. 자, G세타. 요 보라색 찾아놨어. FE는 찾았다. 그럼 이제 각을 또 찾아볼 텐데, 여기 아까 전에 세타였던 거 보이십니까? 요거 세타여서 요거 세타였죠. 그쵸? 그럼 여기를 찾아보면 되겠네. 요 끼인각 한번 찾아볼까요? 봐봐. 여기가 세타야. 요만큼이 세타야. 색상들 잘 구분해서 봐. 여기를 지금 찾을 거야.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여기 90도지. 여기 2분의 파이지.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이 파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야. 요각이 맞나요? 그러면 요각, 요 끼인각 전체 요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랑 세타를 더했죠. 여기 세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보라색 각, 이 중간에 끼인 요각은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라고. 되셨지? 아니 그래도 아직 여기 2부터 G까지의 길이는 모르지 않습니까? 요거 알아내야죠. 찾아보자. 아 근데 저거 어떻게 찾습니까? 저거? 봐봐. 우선 첫 번째 방법을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삼각형 여기가 2야. AEG랑 삼각형 AEB가 이것도 합동이야. 그래? 뭐 그래 보이긴 하는데 왜 합동이야? 다시 봐. AE는 여전히 공통인 거야. 여긴 공통이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야. 왜? 우선 A가 공통이야. 2분의 파이,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그대로 각이 같아. 근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지. 근데 여기가 1이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야. 이 1이냐? 저게 1이냐? 저건 1이야. 왜요? 저게 왜 1인데요? 봐봐. 여기가 세타지. 전체가 여기가 세타야. 그런데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지. 그치? 코사인 세타지. 그럼 얘 분의 코사인 세타를 한 게 얘지. 얘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 게 얘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빗변 길이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부분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1 같으니까 또다시 무슨 합동이냐면 SAS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저쪽을 그렇게 귀찮게 찾습니까? 잘 봐. 이렇게 찾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 왜 그러냐? 이렇게 찾아놓으면 이쪽 길이 있었지 지금. 요 파란색 길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요 길이. 이 길이가 얘였잖아. 그럼 얘랑 얘는 길이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고. 누구를? 이 G라는 길이를. 되셨나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으로 가보죠. 이게 지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우선 이 G가 이거고요. 쟤는 지금 F2를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F2가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2분의 세타에 세타분의 1 빼기 1이야. 요 길이가 얘도 찾았고 요 중간 끼인각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로 찾았어. 얘 여기다 써놨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써놨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여기 끼인각 써놨어. 다 써놨어. 지워. 여기다 줄게. 자, 리미트 세타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G 세타분의 F 세타입니다. 자, 이제 최종입니다. 자, G 세타부터 찾아보지요. G 세타는 이쪽 파란색이에요. 여기입니다. 2분의 1에 요 길이 F2 길이 요 보라색 그대로 쓸게요.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얘 곱하기 얘 요거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중간 끼인각 얘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되셨죠? 자, 그 다음 F세타 써보겠습니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A, B 여기죠?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왜 합동을 해서 이 얘랑 얘를 같게 맞췄는지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아니, 넓이분의 넓이잖아. 그럼 변 길이가 만약에 같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계산 안 해도 돼.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지워 없애 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것도 그냥 지워 없애 치워. 여기 봐봐. 색상 써가면서 할게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코사인 세타인가요? 얘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코사인 세타는 여기 아래 코사인 세타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면 코사인 2분의 세타인가요? 그치요? 요만큼이 코사인 2분의 세타지. 그러면 얘랑 곱할 수 있겠네. 자, 이제 써보자. 리미트 여기에 코사인 2분의 세타랑 얘랑 곱할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살았지. 딱 저렇게 살았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 극한값 계산하려면 여기 아래 세타 제곱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식 아주 간단하죠? 자, 답 얼마입니까? 이걸 계산하는 것까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해설강이야. 그치? 이거 2분의 1이야. 얘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을 반으로 쪼개 8분의 1 나오지 이거. 그치? 값이 얼마야? 그래서 4가 되는 문제예요. 최종 답이 4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제가 이 모든 변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서 그렇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 있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2번 문항인데 만약에 좀 내가 편안한 상태 서술형을 다 풀고 돌아왔어. 그러면은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삼각함수의 도형에서의 극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3문항
9번, 11번, 12번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이번 예일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열심히 준비하고 들어간 학생들이 저 예전보다 좀 성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라는 즐거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기말고사 때에도 수능 특강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지금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미적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기말고사에서 더 좋은 성적 얻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